대한민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에 대한 해외 언론 보도 제2부 호주편. 지난번 1부에 소개해드렸던 프랑스 AFP의 대한민국 원자력 잠수함 건조 여부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하루 뒤인 2019년 10월 11일에 호주의 군사 전문 잡지 defenseconnect.com도 대한민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소식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같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주의 군사 전문 잡지 defenseconnect.com의 기사를 읽다 보면 프랑스 AFP 기사 일부를 그대로 인용한 부분도 보이지만 호주만의 생각과 고민이 보이는 부분도 많습니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아니기에 대놓고 원잠을 반대하는 중국과 일본과는 또 다른 입장입니다. 호주를 둘러싸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제패할 수 있는 해군력을 목표로 40조라는 호주 방산사업 최대의 돈을 쏟아부어가면서 잠수함 조달 사업을 벌이고 있는 호주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만에 하나 프랑스 바라쿠다급의 공격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된다면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호주의 차세대 잠수함 조달 사업인 C-1000를 통해 도입되는 어택급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이 아닌 재래식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이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따라갈 수가 없고, 두 번째는 C-1000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많은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좌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문제입니다. 한 척당 2조 정도의 건조 비용이 예상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지만 호주 잠수함 조달 사업의 난맥상 재래식 잠수함을 한 척당 3조 중반이 넘는 금액으로 건조해야 할 지경이 되었기 때문이죠. 기사에서도 대한민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야기를 하면서 호주의 잠수함 조달 사업인 C-1000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AFP 통신의 기사는 대한민국이 원잠을 가지게 되면 한반도 주변 국가들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부분이 느껴지는데, 호주 디펜스 커넥트의 기사는 주변국들을 자극한다는 부분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대한민국이 원잠으로 간다면 우리도 원잠으로 가야 한다 라는 느낌으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20%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바라쿠다급 공격형 원잠 쉬프랑의 무제한에 가까운 자막 능력과 무시무시한 화력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이 바로 이 쉬프랑을 모델로 공격형 원잠을 건조하려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사 원문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AFP 기사 내용의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조금씩 보입니다. 일부에서 보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는 뜻입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중국과 일본 두 나라가 강력한 항공모함 운용 능력을 갖추기 위한 계획을 앞다투어 발표한 데에 따른 대응책으로 대한민국 역시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한 강습 상륙함 독도급을 대형 갑판 항공모함으로 개조하여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항모 레이스에 합류했다. 한중일 세 나라가 해양 패권을 두고 항모 레이스를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인도태평양의 전통적 군사 강국들 중 고정익 해군 전투기를 운영할 수 있는 전통적인 항모 능력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는 유일한 국가로 남아 이러한 해양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다소 조잡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같은 북한의 첨단 핵무기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예전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함대들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까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주변국들의 이러한 행보에 대한 전술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자력 잠수함을 조달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은 주변국에게 충격적인 움직임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전략정책연구기관인 자주국방 네트워크는 공격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 검토를 의뢰했다.
이 연구 검토 보고서는 대한민국이 자체적인 능력으로 공격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려 한다면 호주가 도입하게 될 500억 호주 달러, 한화 40조 규모의 어택급 잠수함을 설계한 프랑스 네이벌 그룹의 배수량 5,300톤인 바라쿠다급 공격 원잠을 모델로 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경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게 있어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언급하기 곤란한 존재가 바로 뻣뻣하기 이를 데 없으면서도 핵무기 분야의 능력은 나날이 진보하고 있는 북한 정권이다. 잠수함에 기반을 둔 탄도미사일 공격 능력이 입증된다면 북한의 공격력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격 수단을 배치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군사기지가 공격받는 경우 반격 능력을 갖출 수도 있게 된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번역한 프랑스 AFP 통신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재래식 잠수함인 심포급을 새로 개발하면서 북한의 잠수함 부대의 역량은 크게 성장하고 있다. 심포급과 같은 해상 플랫폼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이들은 강력한 전술적, 전략적 요인으로 남아 대한민국 전략 입안자들의 전략 구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3기를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 개발에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북극성 1로 불리는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2016년 중반 무렵 시험 발사에 성공한 뒤 약 500km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군 참모총장인 심승섭 제독은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보다 더 오랫동안 수중 작전이 가능한 원자력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북한의 잠수함을 찾아내서 파괴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국회의원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는 또한 대한민국의 군 당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들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인정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부분도 프랑스 AFP 통신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1200톤급 KSS-1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9척과 1800톤급 KSS-2 디젤 전기 잠수함 9척으로 구성된 강력한 재래식 추진 방식의 잠수함 함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독일 조선 회사인 하데베의 기술 지원을 받아 건조된 것들이다. 하지만 이 동북아시아 국가 대한민국은 수직 발사 시스템 및 지상 공격용 순항 미사일을 장착한 3,000톤급 공격용 잠수함 KSS-3 잠수함 함대를 순수한 자체 기술력으로 건조하기 위한 과정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형 바라쿠다 공격 원잠 만들기.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원자력 추진 잠수함 운용 능력을 추구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3년에 은밀하게 수립되고 추진되었던 원자력 잠수함 개발 및 건조 프로젝트는 갑자기 취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프로젝트가 외부로 공개되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주목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대한민국의 원자력 잠수함 프로젝트를 비확산 조약에 대한 일종의 도전으로 인식했다. KDN 보고서는 프랑스 해양방산업체인 네이벌 그룹이 설계한 바라쿠다급 공격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원자력 잠수함의 현실적인 모델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론이 내려지게 된 이유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프랑스 공격형 원잠 바라쿠다급의 동력을 공급하는 원자로가 저농축 우라늄 원료를 사용한다는 사실인데 프랑스는 최근 7월 린다 레이놀즈 프랑스 국방장관이 참석한 셰르브르 조선소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자체 바라쿠다급 공격형 원잠 중 첫 번째인 쉬프랑을 진수했다. 프랑스 공격형 원잠 쉬프랑과 6척의 후속 원잠으로 구성되는 원자력 잠수함 함대는 미화 100억 달러, 한화 12조 원 상당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150메가와트의 출력을 내는 2대의 K15 원자로에 의한 동력을 공급받는다.
쉬프랑은 2대의 비상용 전기 엔진과 1대의 펌프젯 추진 장치를 장착하고 있다. 이러한 바라쿠다급 공격형 원잠의 성능은 호주의 정치계 및 전략 커뮤니티에서 커다란 논쟁을 일으켰던 사양과 유사하다. 잠항 상태에서 최고 속도가 25노트 이상 나오도록 설계되었으며 특수부대 인원 12명을 포함한 60명의 승무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10년을 주기로 핵연료 재공급을 받게 된다. 승무원들의 식량 문제만 해결된다면 사실상 무제한의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쉬프랑과 그 후속 잠수함들은 4개의 533mm 중어뢰 발사대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상 공격용 함대지 순항 미사일과 기뢰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 말 그대로 중무장 잠수함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쉬프랑의 엄청난 타격 능력의 조합은 대서양을 넘어 호주의 영역인 인도태평양까지 넘보며 해양 패권을 확장하기 시작한 프랑스 해군의 치명성과 전투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체적으로 공격형 원잠을 건조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이번 결정은 500억 호주 달러 한화 40조의 비용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호주 자체 공격형 잠수함 조달 프로그램인 C-1000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전 세계 전투 잠수함의 절반 정도가 호주 영역인 인도태평양에서 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호주의 C-1000 프로그램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제패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을 가진 어택급 공격 잠수함을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정말로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공격 원잠과 비슷한 성능을 지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된다면 이는 호주의 구상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지 호주 디펜스 커넥트 군사 전문 잡지는 대한민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개발 상황을 앞으로도 면밀하게 추적할 것이다. 지금까지 2019년 10월 11일 호주 군사 전문지 defenseconnect.com에 게재되었던 기사 내용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호주는 최근 들어 대한민국과의 군사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이 외신 기사 분석을 통해 드러납니다. 대서양을 넘어 인도 태평양까지 세력권을 넓히려는 프랑스도 남중국해를 넘어 남진에 오는 중국도 호주에겐 부담스럽기 짝이 없는 해양 세력들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전통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동남아 최초로 잠수함을 자체 건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도 문제죠. 호주와 인도네시아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조금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만 현재 호주와 인도네시아에겐 공통의 강적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이 버티고 있는 한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앙금이 드러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국내 정치 상황으로 말미암아 KFX와 잠수함 사업에 이리저리 갈짓자를 그리며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분석해 봤을 때는 대한민국과 협력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가장 합치되는 선택일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국내 정치 상황을 설명하는 국내 기사가 얼마 전에 소개되었었는데요. 시간 날 때 그 기사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모함과 원자력 잠수함을 계획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호주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인식이 호주 언론에서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호주 군사 전문 잡지 디펜스 커넥트 기사를 여럿 해석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와 호주의 기사들을 통해 대한민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해외 시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기사들을 통해 지목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장점은 1. 재보급이 없어도 무제한에 가까운 자막 능력 2. 재래식 잠수함보다 최소 1.5배 이상 빠른 속도 등이 있습니다. 사실 승무원들의 식량 문제만 해결된다면 재보급이 없어도 무제한에 가까운 자망이 가능하고 전 세계 어디라도 갈 수 있다는 것은 잠수함이 보유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자 궁극적인 필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핵무기까지 탑재된다면 적국에게 있어서 가공할 만한 위협수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쉬프랑에 의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핵무기가 탑재되지 않는다고 해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타격력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당장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군사 전문가들 중에서도 아직 원잠은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될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해외 언론 보도 마지막 3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와 국내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